네. 자, 선생님들 이제 개별 면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심층 면접 중에서 이제 집단 토의라고 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이제 평가 유형을 하나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개별 면접이에요. 개별 면접은 이렇게 경기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구상형이 몇 문항이냐면 두 문항이에요. 구상형은 두 문항이고 즉답형은 두 문항이에요. 두 문항인데 여기에 추가 질의로서의 즉답형 문항이 한 문항이 더 들어가서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시해 드렸다시피 즉답형 자기성장 소개서와 관련한 추가 질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질의가 이 자기성장 소개서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근데 여기서 제시하기로는 저희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변수가 작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배점의 기준을 좀 가져올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네 가지의 평가 기준들은 저희가 평가표를 좀 봤을 때 이 평가 기준들은 또 조금씩 좀 달라지기도 해서 올해의 뭐 기준을 또 기준으로 다 제시해 드리기는 좀 그래서 크게 교직관과 교직 수행 계획이라던가 경기 교육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보통 이제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고, 즉답형의 경우는 이제 교직을 위해서 어떤 교직을 위한 어떤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어떤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자질, 태도적인 측면을 즉답형으로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걸 결국에는 알고 싶었던 거냐면 자기성장 소개서를 좀 끌고 오면서 결국 멈추지 않는 교사로 우리가 교사를 뽑고 싶다는 거예요. 즉 교직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할 수 있는 교사, 배움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교사, 학생의 관점에서 즉 유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사,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교사. 이거 왜 제가 색칠해놨게요? 이거 어디서 쓰면 좋을까? 기조 발언이랑 정리 발언 같은 데서 딱 쓰기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선생님들 활용하시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문항의 이 수를 보시면 구상형 두 문항, 즉답형 두 문항, 추가 질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상 시간은 10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요 부분은 요것과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삭제하면 될 거고요. 네. 구상 시간은 10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셔서 지금 저희가 네. 이거 넘어갈게요, 선생님.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여기서 개별 면접의 전형을 좀 진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실하셔서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착석을 하시게 되면 입실 인사와 함께 선생님들이 관리번호 몇 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교탁 옆에 저희가 대기석에서 착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석으로 이동을 하셔서 저희가 그 답변에 관련된 부분을 발언을 하게 됩니다. 네, 개별 면접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상형은 사전 제시형이기 때문에 구상형 두 문항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답안을 말씀하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평가위원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준비한 답변에 대해서 발표하신 후 그 다음에 이상입니다라는 종료를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우리가 문항이 주어져 있는 문항을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종료령이 울려서 이제 그 문제지를 회수하신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나오시면 되는데, 즉답형의 경우에는요 이 문제지가 여기 앞에 선생님들께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치가 되어 있는 문제를 구상형이 끝나고 난
나면 선생님들께 이제 즉답형의 문제를 보시라는 그 멘트가 나오면 그 즉답형 문제를 보고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럴 때는 생각할 시간을 잠시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생각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들은 선생님들께서 뭐 보시기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보다는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래서 개별 면접으로 뭐가 나올지가 사실은 더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별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여기에서 개별 면접이 우선 배점이 20점이 주어지고 저희가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 정도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면접의 시간 이 안에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를 좀 보시면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라고 선생님들께 물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가 교육 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이다. 교육 공동체를 누구를 보아요? 선생님들 누가 대상이죠? 교육 공동체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유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들 간에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행복한 배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부모의 입장에서 나누는 어떠한 멘트 하나, 교사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어떤 발언, 그리고 원장이 어떤 상황을 보고서 자신의 생각을 말한 장면, 그리고 유아가 또 자신의 친구에게 말하고 있는 한 장면을 줬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네 명의 교육 공동체들의 요소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을 위해선 어떠한 방안들을 낼 수 있을 것이냐로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우선은 학부모가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장면이었냐면 유치원에서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애들은 맨날 그냥 놀다가만 오는 것 같다. 당최 얘가 뭘 배운다는 건지, 그러니까 즉 무엇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배움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는 결국에는 놀이가 기록되고 그러니까 유아들의 놀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기록된 것들을 누구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거냐면 학부모와 충분히 공유됨으로써 유아들의 놀이가 배움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캐치할 수가 있었던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옆반에서 놀이를 복도까지 나와서 하니까 우리 반 활동에 방해가 된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놀이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실 지금 한 유치원에서 같이 공간을 사용하면서도 그리고 유아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공간을 놀이 공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복도라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 사례를 보시다 보면 공간 중에서 복도를 활용한 그런 복도를 공간으로서 지원함으로써 놀이가 확장되는 요소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한 것들에서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를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 즉 교원들 간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공동체로서 또 같은 교육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협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장이 이 반은 무엇을 하길래 저렇게 어수선하고 소란스럽지? 자, 원장은 그 기관의 장이죠. 우리가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어떤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관점을 가지고 유아들의 놀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지금 이 반에서 이루어지는 놀이를 잘
들여다볼 생각 없이 그냥 밖에서 유아들의 소리만으로 유아의 놀이를 그냥 판단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즉, 이 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에 대한 이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놀이가 시작이 됐고, 어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실 무엇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원장이 우리 반의 놀이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너는 왜 네 마음대로만 놀려고 해? 라는 것을 통해서 유아들이 자신들의 놀이,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한 공간에서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놀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 놀이를 함께 공유하면서 연계하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아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의사소통이고 놀이의 연계이고 그것을 어떤 협력을 통한 놀이의 확장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장면 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선생님들께서 하나씩 보면서 답안으로 구성을 했으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저희가 행복한 배움을 실현하기 위한 학부모, 동료, 교사, 원장 선생님, 유아와의 소통과 협력 방안을 차례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부모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원활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즉, 부모는 지금 유아들이 하고 있는 놀이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놀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놀이의 가치를 이해하고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교육적인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 교육의 요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디서 발생할 수 있다? 간담회, 집단 면담, 부모 교육 등의 방법부터 시작해서 개별적인 어떤 전화 면담은 뭐냐면요. 어머님, 오늘 누구누구가 이런 놀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 우리 아이의 이런 놀이 저널이라던가 놀이 기록지에 아이가 놀이했던 장면을 사진으로 하나 남겨서 보내드렸어요. 보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유아의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들께 공유할 수 있겠죠. 놀이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요. 그리고 귀가시에 또 면담하는 것까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라는 이런 유의 답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게 고득점에 해당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답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둘째, 동료 교사와의 진솔하고 솔직한 대화의 시간과 양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협의가 필요한 거죠. 동료 간의 협의. 새로운 공간을 활용할 때, 기존의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려고 할 때에 유아의 흥미, 관심, 안전, 그리고 교사의 적절한 놀이 지원에만 너무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이 지원이 누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까지 다른 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학급의 어떤 동료 교사들에게 어떤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이러한 것들까지를 최소한을 다 살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서로 이해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것의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과 학급 과정의 어떤 운영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원장이 학급 운영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를 그냥 어수선하다, 소란스럽다라고만 판단하고 있다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놀이의 진행 상황이라던가 놀이의 흐름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의사소통 관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으로 내용이 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놀이를 좀 존중할 수 있는 놀이 공유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제시했는데, 이 부분이 참 좋죠. 놀이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놀이 공유 공간. 저희가요,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격 수업 있죠. 원격 수업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어져야 하는 어떤 연계가 되어야 하는 놀이가 있다면, 확장하고자 하는 놀이가 있다면 억지로 교사가 다시 한번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두는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놀이를 아이들이 공유할 수 있는, 놀이의 흔적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어 둔다라고 했듯이, 항상 이 경기든 지금 경기에서 수업 실현을 할 때에 어떤 조건을 줄 때에 놀이를 들여다보기 장면이 있고, 놀이 이해하기 실행하기 장면이 있고, 놀이를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봤을 때, 놀이 들여다보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으로 이제 남기는 어떤 그런 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것들을 끌어오기 제일 좋은 것들은 유아의 놀이를 기록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어 놔버리면 그것에 이름을 하나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아이템에 이름을 붙이는 건 선생님들이 창안적으로 하나를 만드셔서, 그 공간에 우리가 붙여놓은 어제의 놀이 사진을 보았니? 라고 하면 가장 놀이를 잘 끌어오기 쉽게 선생님들께서 놀이 들여다보기가 이미 진행됐다라는 것도 내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도 어떻게 놀이의 연계와 확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누구에게, 평가위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또 원격 수업의 경우에는 등원하는 날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등원을 전날 등원한 애들이 다음 날 등원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놀이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다음에 너희들은 이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보를 줄게 라는 것처럼 자신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게시해 놓고 가면 아이들이 와서 와, 이들 이런 놀이 했대,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 라면서 협력적인 놀이의 확장까지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블렌디드 유치원이라던가 이런 유치원에서의 중요한 어떤 요소라던가 혹은 지금 현재 등원이 같은 날 동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원격과 그리고 등원이 두 개가 다 가정에서의 등원, 유치원으로의 등원 두 가지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의 연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놀이 공유 공간, 그리고 놀이 공유 공간이 어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플랫폼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원격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가져가야 하는 요소라는 거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래서 협동하여 새로운 놀이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답안은 더 자유로울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또 다르게 더 좋은 대안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저희가 드린 답안 정도는 요 정도가 제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네, 그러면 저희가 개별 면접에서 이 구상형을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가장 기출되었던 즉답형의 경우에 문제가 지금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기 올라가 볼게요. 네, 문제. 즉답형 문제. 이 즉답형 문제를 보시면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서 현장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면 현장에서 유아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격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등원을 못한 친구들, 그리고 등원을 일부 또 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원 조정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이 현장에서 아이고야 아파라. 현장에서 같은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하셔도 될 만한 틀이어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현장에서 지금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현장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거를 그냥 유아 간의 소통과 협력으로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조금 또 답은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좀 두고서 우리가 좀 답을 보자면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등원 수업도 등원 수업이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등원 원격 수업도 등원 수업이에요. 이 두 유형의 등원 수업이 놀이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원격 수업의 놀이로 가정에서의 놀이가 다시 또 유치원의 놀이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격 수업에서 했던 놀이가 가정 또 유치원에서 또 연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유치원에서 연계했던 놀이가 가정으로 가서 또 다시 놀이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이제 점점 우리는 더 많은 바이러스와 싸워나가야 할 거고요. 점점 우리는 무엇에 준비를 해나가야 되냐면 비대면의 학급 경영과 운영에 우리는 준비를 해나가야 돼요. 그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원격 수업이라는 방식인 것이고요. 이런 원격 수업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놀이가 어떻게 하면 원격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유치원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교육 공동체가 왜 함께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아이들이 자기의 놀이를 다 기록하고 자기의 놀이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릴 수 있어요? 플랫폼에 올릴 수 없어요? 누가 협조해야 될까요? 학부모가 협조해야겠죠. 유아들의 놀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놀이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에다가 올려주시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격 수업 안에서 유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누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부모가 놀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이거는 제가 좀 더 다르게 더 설명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원에 그 아이가 등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놀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두는 거예요. 그걸 영상으로 찍어두고 부모님들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갈 때 뭘 가져가냐면 놀이꾸러미를 선택해서 가져가요. 놀이꾸러미라고 해서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지금 놀이하던 것과 이걸 연계해서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놀잇감들을 선택해서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어머님들께 어머니 이런 놀이를 통해서 누구누구가 유치원에서 놀았어요. 가정에서도 놀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걸 갖고서 아 이렇게 노는 거구나 하면서 부모님들도 오히려 이 원격 수업이 우리는 다 교육이 망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놀이를 공유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활발하게 아이들이 유치원에서의 놀이가 가정에서의 놀이로 연계되고 확장이 되더래요. 그걸 보고 우리들이 다 놀랬다는 거잖아요. 우와 이게 되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 놀이 중심, 아이들이 직접 몸을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 보니까 원격 수업을 하는 그 공간 안에 아이들 앞에 세워놓고 아이들과 함께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면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학부모들, 부모님들의 어떤 협력적인 체제가 즉 교육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요소로서 학부모의 협력이 그러한 공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더 사족을 붙여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선은 이 교육 공동체가 함께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그러한 면에서도 제시를 하는 거지만 또 어떤 거냐면 부모님이 놀이를 공유함으로써 유아들은 원래 어디서 놀이를 공유했어요? 유치원에서 공유를 하던 아이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놀이를 엄마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거기를 올리면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서 친구 놀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거 갖고 저렇게 놀았어? 야 우리 그럼 유치원에 만났을 때 그거 갖고 와 같이 놀자 또 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부모가 협력해서 도와준 그 지원을 통해서 그리고 교사가 지원하고 유치원이 지원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교사가 마련한 또
놀이를 영상을 찍어서 부모에게 제공한 그 연기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현장이라는 것에서 포인트를 좀 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원일이 서로 다른 유아들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서로 놀이 흔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협조를 구해서 유아들이 놀이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놀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원날이 서로 다른 유아들이 놀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음날 등원하는 유아들을 위해서 오늘의 놀이를 짧은 글, 그림, 혹은 사진으로 남긴다거나 혹은 그림 편지로 쓴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등원한 유아들은 전날 등원한 유아들이 남겨놓은 놀이 기록을 보면서 놀이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우와, 우리는 함께 지금 놀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그러면서 공동의 구성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서 협력 작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는 늘 고민했거든요. 얘네가 지금 만들다가 가버리면 일주일이나 뒤에 올 텐데 얘들 어떡해? 그런데 얘들아, 원격으로 만나. 얘들아, 지금 우리 누리반 친구들이 너희가 만들었던 거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만들고 있어. 잘했어. 거기까지 더 연결해봐. 우리가 그럼 다음에 가서 그거 연결하겠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떨까요? 거기서 함께 협력을 하고 그 안에서도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너무나 많았더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렇지가 않았던 거야. 그러고서 유아들이 서로 놀이를 공유하며 소통과 유대감을 형성해 나가. 좀 전에 그게 그거예요. 쌍방향 플랫폼에서 자신이 했던 놀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처럼 얘가 지금 같이 놀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놀이하고 있을 때 얘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면 댓글로 남길 수도 있고, 선생님이 얘들아, 누구 지원이가 지금 그게 궁금하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대. 그래, 그래요? 그거 우리 뭐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주고. 이러한 것들로도 우리가 충분히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이제 답안으로 한번 우리가 만들어서 드려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는 관심이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듀테크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것들을 접목해서 우리가 이제는 변화하는, 정말 지금의 변화는 그냥 잔잔한 변화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아니요, 아이들은요 자연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탐색하고 이런 것들이, 그것만 고집하다가는 지금 유아들의 사방을 지금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값진 기회를 우리는 또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놀이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기억하셔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요. 아마 이젠 우리가 문제로 출제가 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이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금 원격 수업을 바탕으로 지금 등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원의 조정을 통해서 수업이 시차로 인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시차를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라고, 그런 문제들이 제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했던 이 상황을 수업의 실현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이들은 반은 원격으로 하고 있고 반은 현장에서 지금 아이들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 그렇잖아. 그랬을 때 선생님들께서 어떤 협력의 체제를 인성적인 요소 중에서 협력의 가치를 구현해라. 이런다면 거기서 아까처럼 애가 하는 거야. 원격 안에서 애들이 막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로 가시면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네. 수업 과정안에 대한 작성입니다. 이렇게 수업 과정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채우셔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에서 필수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유의사항이라던가 요소들을 감점 요인으로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것을 짚어주지 않았거나 교사가 그 부분을 빠뜨려 먹었거나 할 때는 감점의 요인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빠짐없이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과정안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제시가 됐던 교수 학습 과정안에 대한 문제는 조건을 반영하면서 게임을 교수 학습 과정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연령을 만 4세로 두었었고요. 그리고 유아들의 인원은 22명으로 제시를 해주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건적인 부분을 보니까 일과를 계획할 때는 편성 운영 시간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고, 놀이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라? 하루 일과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고려해서 작성을 하시되, 어떤 것들까지 공간, 그리고 자료, 안전, 상호작용의 어떤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도 빠짐없이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활동을 계획하심에 있어서 활동 자료나 크기, 공간, 시간까지도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활동의 목표나 활동을 선정한 이유도 작성해 주세요. 간단한 활동 진행 방법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루 일과 전반에 걸친 4가지 이상의 어떤 그런 작성을 평가 계획까지 해서 조건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아들의 놀이의 흐름을 보여주죠. 이제는 놀이의 흐름이라고 해서 놀이의 장면을 제시를 해 드렸고, 그리고 교사가 지금 밝혀놓은 어떤 놀이를 통한 소회를 저널로 지금 작성을 해 놓은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관심이고, 놀이의 어떤 쉽게 우리가 끌고 올 수 있는 놀이 장면인 것 같아요. 보니 작은 종이 상자에 맨 처음에 아이들이 관심을 가졌다가 작은 종이 상자로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서로 멀리 보내기 시합을 하던 중에 놀이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팝을 쌓고 놀자라고 하던 유아도 있었고, 또 어떤 유아는 상자로 상자길을 만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유아의 아이디어가 터널이라는 하나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발언이 이어졌고, 더 큰 터널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놀이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더니 선생님이 더 큰 터널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교실보다 좀 더 넓은 곳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놀이의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교수 학습 과정안 뿐만이 아니라 놀이 수업 실현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놀이의 주도성입니다. 유아가 놀이를 주도해야 하고 자율적으로 놀이를 이끌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계속 발문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사의 발문 안에서.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었군요. 혹은 누구누구가 의견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너희의 생각은 어떠니? 그럼 이것을 너는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너희가 생각하는 더 좋은 공간이 있니?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발견해내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만 이게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수업 실현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안의 작성 답안지가 이런 여백을 아주 많이 주는, 그래서 자율적인 형식을 띠는 이런 답안지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양식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냥 이 백지에 서술 형태로 그냥 수기로 주주주주 써내려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표로 계속 작성을 해오셨던 분이라 종이로 가지고서 이 다른 종이를 가지고서 줄을 그어서 삐뚤빼뚤한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또 줄을 또 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활동별 유의점까지를 요 가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까지를 해서 이 학습 과정안을 작성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표의 형태로 해서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본 것이고요. 이때에 조건을 빠짐없이 집어넣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거고요. 조건을 빠짐없이 넣으셨어야 됐기 때문에 일과에 대한 계획을 선생님들이 이제 일과를 위한 계획을 하실 때는 어떠한 것들을 넣으셔야 되는 거냐면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일과를 계획할 때는 어떠한 것들 정적인 것과 동적인 활동에서의 어떤 균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이 저희들이 많이 있었죠. 또 활동의 유형별로 소요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라던가 시간의 안배라던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네. 그리고 뭐 식사를 하고 났을 때에 그 식사 전후에 또 어떤 활동을 배치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일과를 운영할 때의 어떤 지침들이 있었죠. 이전부터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지침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과에 대한 계획들은 작성을 하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에 있어서 자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또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하루 일과의 흐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놀이를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아들이 요청했다라는 측면에서 유아가 요청한 큰 상자나 다양한 상자의 크기를 제공하겠다라는 것, 여기서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유아들이 요청했다라는 그 측면을 한 번 더 언급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었어요, 선생님들? 우리 이번에 문제에서도 우리 교육과정 문제에서도 유아들의 놀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유아가 삽을 요구했었잖아요. 유아들이 이전 놀이를 통해서 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가 도구의 편리함을 배울 수 있도록 삽을 제공하고 지원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처럼 선생님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그 멘트 하나가 채점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성을 면밀하게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신다면 유아들이 요청한 이런 멘트처럼을 좀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팁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공간에서도 유아가 어떻게 넓은 곳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안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교사가 책임을 지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신체 활동실로 이동해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심에 있어서도 그냥 신체 활동실로 갔다 유희실로 갔다가 아니라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장소로 이곳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들어간다면 좀 더 교사로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했구나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겠죠.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상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요소들 그리고 어떤 유아들의 어떤 위생적인 요소들까지도 확인해서 안정성에 대한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언급한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하루 일과의 흐름을 고려하는 부분들은 일과의 진행에 있어서 일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활동들이 정적, 동적, 균형들 뿐만이 아니라 유아들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리듬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음을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는 걸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자
하나의 터널을 만들어서 통과하는 게임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이 활동의 공간은 실제 활동실이나 혹은 유희실, 강당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게임의 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 운영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이 지식, 기술, 태도적인 측면에서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표현적 행동 목표로서 유아들의 경험에 좀 더 가치를 두어서 상황적인 요소를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의 자료로서 큰 상자를 통해서 만든 터널과 그리고 절연 테이프, 왜냐하면 출발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게임에서는요, 활동 자료들을 제시하실 때 게임에 필요한 자료만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이라던가 출발 시도 체계라던가, 그리고 유아들이 이 팀별로 대항해야 하는 게임의 경우일 때는 편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아이템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의 팀을 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뭐 띠라던가 아니면 또 뭐 어떤 번호, 뭐 다른 어떤 모형 체계라던가 그러한 것들처럼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를 디테일하게 다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게임에서는 매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료도. 그래서 큰 상자 터널 2개와 절연 테이프를, 출발선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한 절연 테이프와 탬버린을 통해서 출발 신호기, 융판, 점수 카드, 그리고 비밀 주머니와 선물 상자,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이것을 구분하는 것까지도 아이들에게서 어떤 누군가의 의견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거 해서 싫어요가 아니라 편을 고르는 것도 자신들이 골라서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만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잘 활용하는 것이 비밀 주머니 안에 이런 아이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두고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한점을 사용할 수 있는 고깔이라던가 자세하게 활동 자료는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주 게임을 하거나 이럴 때는요, 게임 활동이라던가 우리가 단위 활동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활동에는 아주 창의성을 막 집어넣으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럴 때에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엄청난 창의성보다는 해야 하는 필수 요소를 빠뜨리지 않고 유아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배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던가, 그리고 또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놔야 하는 출발선이라던가 이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아이들이 팀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사가 유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게임이 이루어지기 전에 유아들이 게임의 방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범 보이기가 있었는지, 또 게임이 이루어지고 나서 승패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나뉘어진 승패로 인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유아들 간의 감정을 상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는지, 이러한 것들에서 교사가 다 어떻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교사가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다거나 그것들에 대한 부분의 갈등에 대해서 중재를 위한 것을 언급하고 간다거나 하는 요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활동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유아로 인해서 이 놀이가 시작이 되었고 활동이 선정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유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부분인 거예요. 모든 건 뭐가 돼야 된다? 유아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상자놀이와 이야기 나누기, 상자로 할 수 있어요를 회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교실에 있던 상자로 우리가 어떤 놀이 했었지? 무엇을 만들 수 있었지? 어떤 것들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면서 우선은 아이들의 어떤 호기심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경험들을 회상함으로써 유아들이 아무런 경험이 없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있던 경험을 연결해서 놀이를 확장시켜 나가고 관심을
흥미를 유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입을 끌고 온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전개의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요 싹 다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어떤 요소별로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요런 유형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되는 거구나만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런 이 종이 상자로 만든 터널을 통해서 더 재미있는 놀이를 제안했었는데 기억나니? 그래서 너희가 이 터널을 가지고서 게임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더 넓은 교실보다 더 넓은 곳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오늘은 유희실에서 그러니까 신체활동실에서 또 강당에서 게임을 해보기로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줄 기차로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어디냐 강당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라고 제시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교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 우리가 이제 신찰동실에 도착을 했어 얘들아. 자 그래서 자 지금 그럼 우리가 모여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안 하고도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갔을 때 선생님이 노랑 색깔 테이프로 붙여놓은 공간이 보이니 여기는 우리가 두 팀으로 나뉘어서 게임을 할 자리를 선생님이 미리 표시해 둔 거야. 자 그러면 줄 서 있는 한 줄 기차 친구들 모두 하나씩 공을 보고 이렇게 공의 색깔을 보고 그리고 이것도 미리 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에 어떻게 친구들이 모든 불만을 갖지 않고 팀을 나눌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누었을 때 너희가 이야기해 주었던 비밀 상자를 가지고 왔어. 그렇게 또 언급을 해주시면 와 완벽한 유아의 주도성을 다 교사가 굉장히 가치를 높이 두고 수업을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가 말해주었던 편을 나누는 방법으로 우리가 편을 나누어 볼 거야.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서 공을 한번 꺼내보고 그 색깔에 맞는 곳에 앉아주겠니? 라고 해서 모두 앉았구나 했다라고 치고 모든 것들은 나중에 했다라고 치고 모두 자신들이 뽑은 공을 색깔에 맞게 앉아주었구나 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언급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팀 이름과 응원 찾고 이런 걸 쭈르르 게임에서의 우리가 반드시 조금 우리가 지도 과정에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넣어드리면서 유의점들을 좀 옆에다가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점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23페이지에서부터 있었던 활동별 우리가 평가의 수업 시간에서 평가 기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에서 내가 빠뜨린 요소가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교수학습 과정안을 이제 작성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수업할 때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이 수업 과정 작성안들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지만요.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현장에 가보시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실습은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담당 선생님이었던 담임 선생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뒤에서 도와주던 학생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그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이 하셨던 장면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수업 실험 평가표에 있는 필수 요소들을 이제 암기해가면서 그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가면서 작성해 나가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업 실현도 과정안도 어렵지만 아이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유아들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나 놀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다고요. 그래서 늘 즐겁다 재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수업 실현도 구상하시고 과정안도 작성해 나가셔야 이 2차의 이 준비 시간이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갈 겁니다. 이 현장 가서 나 이거 꼭 이렇게 할 거야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해야 가서도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과정안들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보시면서 전개 마무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게임의 활동 지도 과정들을 쭉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올해까지는 이런 형태들이 좀 될 수 있지만 지금 계속 우리 아시죠? 이 과정안에 대한 부분들,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평가에 지금 계속 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평가의 방식을 완전히 틀을 깨고 좀 바꿀 것이냐에 대한 이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는 작년쯤에 그런 회의들이 아마 마무리가 됐었어야 됐던 걸로 아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이든 조금 더 시간이 길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과정 안에서 이제 2차에 대한 그 평가의 기준들도 조금 변경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네, 우선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정 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과정 안에 큰 힘을 드리고 싶지는 우선은 않은데 우선 과정 안은 이런 형태로 보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열심히 봐야겠어요? 지도서를 바탕으로 해서 유형별 활동들이 어떻게 내가 주요로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고 빠뜨리지 않고 가야 하는지를 맞는 틀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다라는 겁니다. 네, 수업 실현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생님들 수업 실현에 대한 부분은 배치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대기석으로 가서 앉아 있다가 교탁 앞에 있는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가셔서 면접관들은 내 옆에 있어요. 다행이죠. 내 옆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른 시선을 분산시켜 가시면서 실제 내가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실현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지도의 능력 을 평가하시고요.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대화의 이런 수준들을 보시면서 의사소통 능력에서 평가에 우리가 채점의 대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지금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수업 실현에 대한 구상은 25분을 줍니다. 25분 동안 선생님들은 그 조건에 맞는 이 구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수업을 요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지에 내 수업을 구상해서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실현을 하기 위해 평가실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 종이에 구상을 하지만 종이를 보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엉망으로 막 갈겨가지고 적어 놓다 보니까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능숙하신 분들은 핵심적으로 내가 반드시 요거 해야 돼를 잘 표시해서 가셔서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더 능숙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수업 나눔에서 내가 일부러 빠뜨려서 일부러 아주 미미한 거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아주 조그만 사소한 거를 남겨놨다가 일부러 수업 나눔에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서 미처 수업 실현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후 나중에 어떤 수업을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업 난도 30점, 수업 실현도 30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미처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석도 성찰을 통해서 알았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후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런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멘트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서 조금 아이고야 이것도 다 계획한 거였네 라고 이렇게 뭔가 모양이 쫙 나오면서 점수가 조금 더 고득점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일부러 전략적으로도 가더라라는 거고요. 그런데 좀 위험하죠. 사실 그거를 0.01점이 될지 뭘지 모르는데 그거를 일부러 살짝 비껴나가듯이 한다라는 것은 좀 사실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나름의 전략들을 다 가지고서 들어가시고 있다라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실현의 경우도 저희가 한번 2021년도에 여기를 보시면 놀이 들여다보기가 있고 놀이 이해하기, 놀이 실행하기, 놀이 평가하기가 있어요. 여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놀이 이해하기와 놀이 실행하기 수준에서 지금 이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 5세 아이들이었고요. 26명의 아이들이 모두 무엇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냐면 바깥 놀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4-5명의 유아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모래 구덩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흙을 파서 물을 넣다 보니까 물이 모여서 물 웅덩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웅덩이가 되면서 아이들이 이것을 바다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다에 갔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배를 탔던 것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배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배가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배가 갑자기 왜 단어가 갑자기 어색하지?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 배 만들어요 라고 한 거예요, 아이들이. 자, 배를 만들자고 한 것도 유아요. 물 웅덩이를 만든 것도 유아요. 모든 것은 유아들의 놀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저희가 이 수업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뭐 여러 복기들을 통해서 또 구상을 재구성을 해본 거지만 놀이 들여다보기 이후에 일어나는 놀이 이해 실행이었다라고 봤을 때는 교사가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장면들이 녹아져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 놀이 이해를 하기 전 장면에. 그래서 아이들이 물 웅덩이를 만드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두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구덩이에 막 조개 껍데기를 놓으면서 아이들이 막 하하 웃고 있는 장면들이라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 장면들을 남겨놓은 교사가 어떤 유아들이 지금 하고 있던 장면에 대해서 이제 상호작용해주는 장면들을 아니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좀 자기적이라면 그것들을 한번 언급해주면서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놀이 이해 실행 장면에다가. 아니면 아이들이 놀이한 장면을 기록하셔서, 그러니까 사진으로 기록하셔서 어떤 우리가 아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두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그 공간에 사진을 남겨두었던 것이 하나의 그게 되어서 어떤 유아들의 도화선이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놀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장면으로 연결하셔도 되고요. 무튼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선생님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실현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아이들이 지금 이 바깥 놀이 안에서 모래 웅덩이를 만들면서 놀이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들의 놀이를 충분히 들여다봤다라는 장면을 예측하게 하게끔, 우와 어머나 정말 깊은 웅덩이가 만들어져서 너희들이 배를 만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였구나 라고 교사가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너희가 만들고 싶은 배가 어떤 모습인데? 라고 묻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죠? 참 힘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너희들이 배가 만들고 싶었구나. 너희들은 모두가 타고 싶은 누구누구는, 그러니까 만약에 다 정해두는 거예요. 어떤 애는 말 잘하는 애, 어떤 애는 또 주의 집중을 잘 못하는 애, 어떤 애는 고집이 센 애. 그래서 내가 좀 미워하는 어떤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고집 부리는 애 이름으로 정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 실현에서 복수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름을 정해놓고, 지영이는 모두가 함께 탈 수 있는 배를 만들고 싶은 거군요. 그런데 건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만 건이는 바다를 만드는 게 아니면 놀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군요. 막 이런 형태처럼 계속 선생님들이 애가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참 웃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좋아요. 계속 하면 선생님들은 연결. 우리가 왜 좋아요. 그랬군요. 그걸 왜 해요? 그동안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동안에 수십 개 생각을 하잖아. 우리는 그러면서 그렇게 연결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안에서도 선생님들이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복귀 형태로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나름의 고득점을 받은 선생님들이 지금 복귀를 하신 내용이지만 이렇게 꼭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된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아이들이 배를 만들기로 했고, 그래서 공간을 좀 더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만들기를 하고 싶지만 커다란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교실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요때 굉장히 센스가 있는 장면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원에 대한 점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안에서 놀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서울의 경우에 저희가 나왔던 문제가 보조교사가 그러니까 보조 인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바깥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개미에 그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개미 아마 뭐 어떤 굴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부의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가서 역할놀이가 하고 싶다, 뭐 블럭놀이가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어필했었고 이것들을 갈등이라고 봤을 때 의견이 다른 것을 통한 갈등이라고 봤을 때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도 조건으로 아마 제시가 되었던 문항이었어요. 그랬다라고 봤을 때에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는 보조 인력이 없다라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인력이 여기서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 아이들의 그러니까 우리 반의 아이들이 22명의 아이였고 지금 교실로 이동해서 구체적으로 놀이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제시한 아이들의 놀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하는 장면을 넣었어요. 여기에서는요. 그랬을 때에는 나머지 유아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보조 인력에게 몇 명의 아이는 교실로 이동할 것이고 몇 명의 아이들은 이 바깥 놀이에 남아서 놀이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이 아이의 인원에 대한 보고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걸 전달을 보조 인력에게 하는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언급을 하셔야 되죠. 교실에 가셔서도 아이들의 인원이 혹시라도 내가 데리고 오기로 했던 인원과 맞지는 않지는 않은지도 한 번 더 점검하는 센스까지도 여기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연에 있어서도 그러한 요소들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수업 실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 복귀한 거를 그대로 제가 주저리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두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활동을 사실 구성해 나가면 되는 활동인데 서울이 좀 어려움이 장애가 있었던 것이 뭐냐면 장애 요인이라는 것이 보조 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애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교사가 제일 멘붕이 오죠. 경험이 없는 교사에게 사실 또 대학을 갓 졸업하셔서 여러 가지의 놀이를 진행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놀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냐는 유아들에게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이 자신들의 놀이를 공유할 수 있고 그 공유하는 것을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놀이로 또 제안을 다른 유아들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끌어낸다면 그것 또한 갈등을 중재해 나가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이거든요. 반드시 무조건 어떤 일부는 그래서 가고 어떤 일부는 남아야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또 이 안에서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가서 실내 놀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방법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될 수 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과 논의를 해서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놀이가 무엇인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놀이가 지금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일부는 가고 일부는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이 안에서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친구들이 있잖아 저기 우리 재활용을 모아놓는 유치원 공간에 종이 상자가 많아 그걸로 블럭을 쌓아보는 건 어때? 라고 한다거나 그렇게 놀이를 또 다른 놀이로 제안하면서 누구누구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지영이도 그 생각에 그렇게 놀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니?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라고 하면서 저도 생각 못했는데 그것도 재밌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그렇게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의 상황이나 이런 장애 상황들이 어떤 놀이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하나로 이 생각을 딱 그냥 고정하시지 마시고 유아들의 입에서 모든 걸 다 나오게 해버리세요. 그냥 유아들이 뭐라고 민준이가 바깥에서도 블록놀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럼 지영아 한번 우리 민준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한번 먼저 들어볼까? 라고 해서 친구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런 과정을 주면서 얘가 동의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의를 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내가 만든 수업 실현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계속 유아들의 의견을 통해서 뭔가가 조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너무 많은 활동들을 막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놀이의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좀 이따 생각이 나면 또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떤 요소였는지 지금 잠깐 이것도 얘기해야지 혼자서 좀 이랬다가 지금 순서가 삐끗해버렸어요. 네, 우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생각났다. 다음에 활동이 있을 건데 꼭 그런 친구가 있죠. 고집을 부리는 유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안 놀래. 우리 이번에 활동할 때도 게임에 유치 나가면 그거는 지는 건데 안 놀아! 그래서 자기 조절 안 돼가지고 자기 통제 안 돼가지고 나가버리는 애 있었잖아. 그 답은 자기 조절력. 그쵸? 그래서 나간 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놀이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아이에게 그걸 알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죠. 너는 그러니까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 왜 너는 꼭 그것이 하고 싶은지, 친구들에게 왜 그것이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해야죠. 그래서 친구들이 우선은 걔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공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빠랑 바닷가에서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주웠던 경험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무릉덩이에서도 해보고 싶었던 거구나. 그러면 친구들이 그랬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누구야 거기에 배를 만들어서 놀면 또 더 재밌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을 한번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어때 누구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는 놀이도 재밌지만 배를 띄워보는 놀이도 재밌다고 하는데 지영이의 생각은 어때? 한번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놀이를 해보고 싶니? 라고 물으면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해야죠. 어떡할 거야? 우리가 실현을 하는 거니까. 그런 형태처럼 이제 자기 조절력이 부족한 아이에게는 무조건 너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친구 기분이 어떨 것 같니? 그럼 이거 그렇게만 해버리면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드러낼 수가 없어서 그냥 참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왜 이 놀이가 더 하고 싶은지 그럼 친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니? 그럼 얘들아 그리고 또 이 애가 놀이가 진짜 더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이 친구 놀이도 얼마나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럼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 보는 건 어때? 라고 해서 모든 한 명 한 명의 놀이와 놀이에 대한 의견들이 수용되고 있다라는 장면을 노출시켜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말은 많고요. 하고 싶은 활동은 이만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지금 복귀 내용을 드리지만 선생님들께서 여러 상황들마다 제시될 수 있는 상황들마다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많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상황을 다 만드셔야 돼요. 우선은 당연하게 시각장애나 혹은 청각장애가 있는 유아가 있다라고 하는 통합적인 그런 상황을, 통합적인 교실의 상황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반드시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늘 보면 복귀할 때 누구누구가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는구나 하고는 지영이가 지금 선생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영이가 선생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서 어떤 장애를 가진 친구들에 대한 어떤 배려적인 측면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다 선생님들 녹아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유아가 있다라고 한다. 그럼 조건을 우리가 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고집을 피우는 유아가 있다라고 한다. 스터디를 하실 때, 활동 구성을 하실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처럼 우리가 기출에서 가지고 온 내용처럼 어떤 보조인력이 없지만 공간을 분리해서 아이들 놀이하고자 하는 유아들이 지금 있다라고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현장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주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경력자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한테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우리가 조건으로 걸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스터디해서 다 해보세요. 그래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실현의 어떤 질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활동이 좀 전에 지금 이루어지는 활동은 자유놀이예요. 자유놀이를 어떻게 저희가 좀 더 아이들의 의견의 주도성을 가지고서 자유놀이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교사는 어떤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활동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단위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활동이에요. 교사가 자유롭게 이 주제에 맞게끔 활동을 계획해서 지금 실현을 해보는 장면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기견의 어떤 한 장면을 끌고 와서 동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태도나 자세를,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유아들의 태도나 이런 실천력을 길러내기 위한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 안에서 어떠한 요소들이, 조건들이 들어갔었어야 됐냐면 도입과 전개만 실현을 했었어야 됐고요. 자기 주장이 있었어야 됐고요. 유아의 삶이랑 연결이 되었는지, 그리고 협력적인 배움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수업을 구상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 안에서는 어떤 것을 넣게 되냐면 유아들이 활동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주장을 하느라 활동이 뭔가 협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왜 그러한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인지를 유아들에게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을 친구들이 듣고 공감하고 그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서로 이제 하나의 의견으로 맞춰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의 삶과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유아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유기견들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기견들이 우리의, 그러니까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 사회 내에서도 존재하는지, 그러면 유아들이 실제로 이런 유기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실천적인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혹은 유아들의 어떤 활동 안에서 그것들을 아이디어들을 좀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그래서 또 협력적인 배움이 나타나야 됐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협동활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 중에서 특히 지금 이런 어떤 하나의 우리가 그런 거죠. 딜레마의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어떤 도덕적인 하나의 어떤 이슈라던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가치를 선택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 나누면서 점점 자기를 내면화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의견들을 수용하고 들어가면서 나의 가치를 구축해 나가고 내면화해 나가면서 결국 협력적인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는 활동이 우리가 토의 활동이라던가 또 혹은 그러니까 모둠으로 하는 토의 활동이라던가 또 혹은 또 뭐 다른 이 토의 활동 이후에도 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캠페인 활동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이 도덕적 문제를 아이들이 협력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캠페인까지. 네, 그런 활동으로 그래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삐약삐약 이 노래도 되고 이 너무 진부한 노래를 썼구나가 아니라 노래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집중을 하고 아이들이 주의 집중해서 선생님을 보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에서 집중할 수 있는 장면을 주었는지, 그래서 유기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유아들의 어떤 사전 경험이나 이제 유아들이 이전에 그런 유기견들에 대해서 접했던 그런 이야기들 혹은 본 장면 혹은 또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고 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 용어들이 유기견이라던가 유기묘라던가 이런 용어들을 모를 수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어휘를 설명해야겠죠? 어휘 지도 우리 관련 이번에서 나왔었죠. 네, 그러한 것들처럼 선생님이 지금 설명과 그리고 유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전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들이 좀 더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로서 하나, 이 유기견이었던 강아지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서 다시 행복해졌다는 장면과 더불어서 자신이 있었던 그 유기견 센터처럼 버려져 있는 아직 동물들이 아직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하나의 이 지금 이야기를 아이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라고 하고 모둠별로 아이들이 토의 활동을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를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 간에 사실 토의 활동 안에서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 의견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아직은 어떤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아직은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잘 반영하기는 5세여도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에서 교사가 적절한 중재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을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의견을 모은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캠페인이나 이러한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처럼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갈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어떤 확장의 활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시를 또 한 가지를 넣어드려 보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다 언급해 드리면서 수업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업이 끝이 나고 나면 이상입니다 라고 수업 시간을 끝이고 나고 나면 수업 나눔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누구를 보러 가는 거예요? 평가위원님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위원을 마주하는 수업 나눔석에 앉아서 우리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3가지의 질문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시해 드리는 부분들은 이 수업 나눔에 있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넣어드려 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특별히 의도하고자 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혹은 창의 인성적인 부분에서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썼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등등의 질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수업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것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뽑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업 나눔을 하실 때는 선생님들도 평가위원이 또 돼서 앉아서 질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요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답안으로 질문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인가요? 끝인가요? 네,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 아까 23페이지부터 제시해드렸던 수업 실험 평가표 있었죠? 네, 그것 좀 활용하시고,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오늘 계획한 4시간의 2차 강의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고요. 급히 선생님들이 2차가 뭔지를 좀 알게 해드리고 싶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2차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바꿔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1차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허무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 계획을 좀 잡아드리고 싶어서 또 그것에 대한 나름의 선생님들께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에 복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미리 또
앞서서 말씀은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이 1차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대략 한 20 며칠 정도 남았겠죠. 그 정도 남았겠죠.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책 부분이라던가 거기에서 뽑아놓는 개념들, 주제어들, 그리고 활동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 단위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활동 유형별로 내가 절대 빼먹지 않아야 하는 필수 요소들 정리해 놓는 거, 그리고 놀이 사례집들을 통해서 놀이 사례집에서 들어가는 놀이 재료 하나를 두고서 선생님들이 이것은 이런 놀이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있더라를 정리하시되, 정리하고 나서도 나라면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나라면 이 놀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나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마인드맵처럼 브레인스토밍 쭉쭉쭉 해서 하는 것들을 한 장 또 함께 첨부해 두시고, 그 과정들을 남은 시간 동안 해두세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2차에 붙건, 생각지 못했는데 2차에 붙건, 1차에 붙건 당황하지 않고 정말 눈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 기회인데 1차가 합격했다면 무조건 2차로 뒤집어 엎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주 커트라인에 1차가 붙었더라도 이것을 엎어버리면서 합격을 하시는 분도 봤고요. 고득점을 받았지만 굉장히 2차에서 잔혹하리만큼 점수를 다 깎여버려서 거의 카트라인에 가까이 정말 준하게끔 해서 붙는 분도 봤고 떨어지는 분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2차 발표, 1차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 한 요 10일, 20일 요 정도가 아주 그렇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걸 모르다가 2차가 이미 딱 하고 나면 그때를 내가 왜 그렇게 보냈을까에 대한 후회가 엄청난 게 아니라 한 돌멩이 산 100개가 내 머릿속을 짓누르는 느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나친 거 바라지 않죠. 틀만 만들으라는 거예요. 기계처럼 차라리 내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작업을 주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외우지 않아도 돼요. 만들어만 두세요. 기계처럼 타이핑이라도 그냥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내가 정말 급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스터디를 조성하십시오. 그래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외롭지 않은 이 기간을 서로 조력자가 되어서 혼자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함께 또 정리하면 훨씬 더 빠르게 또 정리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1차 시험이 발표되는 때에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을 가지고 네, 저는 그때는 정말 산타클로스 할머니처럼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모쪼록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